사이다 무비튼. 나한테는 오빠가 둘이 있는데 위에 큰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됐다. 예비 새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식구들의 환대 속에서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됐고 청첩장 보내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다 끝나갈 무렵 예식장 쪽에서 갑자기 오빠한테 연락이 왔다. 네, 실은 신랑분 어머님께서 예식장 예약을 취소하시겠다고 하셔서요. 신랑분도 알고 계신가요? 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놀라서 간이 떨어질 뻔한 오빠는 그 길로 바로 엄마 집으로 달려가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때 엄마가 주장한 내용은 이랬다. 나와 네 아빠도 원래는 제대로 된 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할아버지 쪽에서 집안 전통이라며 식장을 강제로 취소하고 예식장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할아버지 집에서 동네 잔치를 하는 곳으로 결혼식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전통 의상을 입었지만 머리 모양도 화장도 아무 자격증도 없는 고모 할머니가 대충 해줬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 했다. 잔치에는 할아버지 손님들이 거의 다였고 먼 친척에 동네 사람들까지 한 명도 안 빼고 다 불렀는데 신부는 이제 신랑집 사람이다 라면서 엄마 쪽 하객은 달랑 신부의 부모님 두 분만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집안 전통이니까 큰오빠도 자기랑 똑같이 해야 된다 라고 하더니 생뚱맞게 울기까지 했다. 엄마도 예전엔 웨딩드레스를 입고 공주가 되는 꿈을 꾸던 새 신부였을 테니 폭망한 결혼식은 동정이 가지만 그거랑 오빠 결혼식은 완전 별개의 문제. 엄마가 결혼식에 한이 맺힌 만큼 오빠와 새언니 생각을 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 듣는 라떼적 결혼 비하와 난데없는 식장 취소에 오빠들과 나는 황당할 뿐이었고 아빠는 침묵했다. 그러다 엄마가 니들이 전 결혼식장에서 하겠다면 나랑 네 아빠도 식장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려야겠다. 안 그럼 절대 니들 결혼 허락 못해 라는 황당 주장을 했다. 신랑 신부 옆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합동 결혼식을 올린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기네스북감 아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오빠들하고 내가 난리를 쳐도 엄마는 울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는 억울해도 다 참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얘들은 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왜? 라면서 화살을 아빠한테 돌렸고 아빠는 입을 꼬매기라도 했는지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만 있었다. 열이 받은 작은 오빠가 그렇게 웨딩드레스가 입고 싶으면 두 분이서 따로 결혼식을 올리면 될 일이에요. 형 결혼식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자 조용히 있던 아빠가 입을 열더니 화를 냈다. 60이 넘어서 무슨 드레스 타령이야. 남사스럽게. 결혼식 다시 올릴 일 없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그러자 이번엔 엄마가 광분했다. 다시 올리다니?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아직 결혼식 안 올렸어. 이게 처음이야. 그따위가 무슨 결혼식이야? 난 그거 결혼식으로 인정 못해 라고 하자 아빠는 다시 무건수행에 들어갔다. 엄마는 포기하고 있던 웨딩드레스를 드디어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우리 셋이 아무리 이건 진짜 아니라고 해도 도무지 말이 안 통했다. 말을 하면 할수록 혈압만 오르고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예식장에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진상을 떨었다. 다행히 식장 스텝이 엄마 전화를 프로답게 신랑님께 확인 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대응했다고 한다. 하지만 엄마의 집착은 점점 강해졌고 병적으로 발전. 웨딩드레스 사진이나 잡지를 오려와서는 이런 디자인은 너무 젊은가? 어떤 색깔이 내 얼굴에 더 받으려나? 오빠 결혼식에 여전히 자기가 신부로 나설 태세로 혼자 드레스 놀이를 했고 아빠는 여전히 나몰라라였다. 그럼 나중에 둘이서 따로 하면 되잖아. 아님 드레스 입고 사진만 찍던지. 내 딴엔 어르고 달래고 했지만 같은 날에 하면 일도 덜고 더 좋지. 왜 번거롭게 따로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말하는 엄마. 닥쳐라 남사스럽다고 하는 아빠. 시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결혼식을 망치려 드는데 아무 불평도 안 하는 걸 보면 새언니는 살아있는 보살이 분명하다고 속으로 감탄만 나올 뿐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친 거 아니냐고. 결혼도 하기 전에 시댁하고 연을 끊겠다고 해도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을 일이다.
일단 이렇게 엄마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친절하다는 증거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결혼식을 하는데 예비 시댁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을 못 올리셔서요. 이번에 합동 결혼식 할까 해요. 라고 하면 정신 이상자 취급을 당할 각이다. 하객 전원이 부모님 사정을 다 안다면 모를까. 하객 중 절반이 우리 부모님을 처음 보는데 웨딩 차림으로 등장하면 저건 목미? 헐, 홀랑 깬다. 대략 이런 반응에 자식 결혼식에 부모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상실. 우리 삼남매는 어찌나 효성이 지극한지 셋이서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 장남이란 죄로 큰오빠가 제일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데 버는 대로 다 나가다 보니 오빠한테는 결혼 자금이 별로 없었다.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보살 새언니 쪽에서 결혼식 비용을 거의 다 지불했다는 말을 큰오빠한테 들었다.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 결혼식인데 새언니는 싫은 표정 한번 짓지 않았다. 진정, 보살 인정. 그런데 푼수댁이 우리 엄마는 이제부터 우리 집 식구가 되는 거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말을 대놓고 했다. 웨딩드레스 노래를 부르면서도 정말 땡전 한 푼 안 보태고 완벽하게 숟가락을 얹을 작정이었고 자기가 입을 드레스를 주문까지 했다니 철맨피도 그 정도면 가히 역대급이다. 애초에 결혼식 비용을 새언니 쪽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렇게 푼수를 떠니 정말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새언니 부모님 입장에서 사돈은 엄밀히 따지면 타인이나 다름없는 건데 사돈어른이 엄마가 설치고 나서는 것까지 부담할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자기 딸한테 투자해서 더 화려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 이 말이다. 큰오빠가 거의 애원하다시피 엄마를 설득하는 동안 내내 혼자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아무리 오빠가 사정을 얘기해도 도무지 포기를 모르는 엄마를 보면서 우리 셋은 모두 진절머리가 났다. 엄마가 폭망한 자기 결혼식에 한이 맺힌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자기 아들 결혼식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사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부모는 세상 천지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빠는 엄마한테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였다. 오빠 결혼식을 망치지 말라는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이대로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거란 판단을 내린 오빠는 최종적으로 알았어요. 엄마가 정 그러신다면 예식장 취소할게요. 라고 결론을 내렸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마음이 아프려고 했지만 엄마가 저렇게 무개념으로 나오는 이상 오빠랑 새언니는 플랜 B로 계획을 수정, 해외에서 신혼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둘이서 스몰 웨딩을 올리겠다고 했다. 엄마는 식장 스텝으로부터 신랑님으로부터 예식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거의 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우리 셋한테 차례로 전화를 돌렸다. 결혼식 어디로 변경했어? 빨리 말 안 해? 니들하고 합동 결혼식 올린다고 그만큼 알아듣게 말했으면 네 하고 따를 것이지. 왜 마음대로 취소를 하고 그래? 이게 무슨 경우야? 라면서 날마다 사람을 들들 볶았다. 우리 셋한테만 그런 거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새언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매일 괴롭히고 있으니 넌 시집도 오기 전부터 시어미를 우습게 하는 거냐? 버르장머리 없이 니들 결혼식 어디서 올릴 거야? 말해! 니들은 부모 없이 태어났니? 어디서 니들끼리 몰래 결혼식을 올릴 꿍꿍이래? 감히! 앙큼한 것!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싫으면 합동 결혼식 올리고! 라는 협박 전화를 매일 받다 보니 마음 약한 새언니가 시달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 사실을 안 큰오빠는 완전히 화가 나서 부모님께 매달 드리던 생활비를 당장 끊어버렸다. 오늘 이후로 전 두 분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달라고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괴롭히는 게 어떻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님들보다 제 아내 될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제야 엄마가 어디까지 선을 넘었는지를 모두 알게 된 아빠는 엄마한테 당신 아주 미쳐도 제대로 미쳤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라고 대꾸했다. 그동안 작은 오빠와 나도 생활비를 보탰었지만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큰오빠가 주는 생활비의 비중은 상당히 컸다.
그 돈을 못 받게 되고 나니 아빠는 그제야 말문이 터져서 얘, 너 왜 그러니? 니들이 생활비 안 보내주면 나랑 네 엄마 살기 정말 힘들어. 니들도 알잖아. 이제부터 알아서 하세요. 연금 받는 거에 맞춰서 살면 되겠죠? 연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다른 분들도 모두 연금 받아서 생활하세요. 남들도 사는데 두 분이라고 못할 거 있겠어요? 앞으로 절약하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요. 저희한테 기댈 생각 마시고요. 제 약혼자한테 두 분 같은 사람들하고 가족이 돼달라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네요. 그러자 아빠는 엄마한테 왜 애들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이제 어쩔 거야? 라고 대폭발을 했는데 그 말에 쥐지 않고 엄마가 당신이 결혼식을 제대로 올려줬으면 내가 그런 말을 왜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둘이서 답도 없는 싸움을 다시 시작하는 걸 보며 이건 평생 걸려도 안 끝날 일이란 생각에 삼남매가 일치단결로 부모와 연을 끊기로 했다. 부창구수라고 두 노인네가 은근히 닮은 꼴인 걸 보면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 후 오빠와 새언니는 언니가 건강을 회복한 후 소박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부모님으로부터는 몇 번이나 얘들아, 화 풀고 생활비 좀 보내다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라고 끈질기게 연락이 왔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내준 생활비로 넉넉하게 살았으면서도 큰오빠 결혼식을 아무 죄의식 없이 망치려던 엄마나 그런 엄마를 말리는 신용만 했던 아빠 같은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가족의 정이 느껴지지 않았고 우리 셋은 과감하게 연락을 차단했다. 큰오빠는 결혼 후 새언니 부모님과 2세대 주택을 지었고 작은 오빠는 정금 발령을 나도 혈혈 단신이다 보니 부모님이 전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두 분이 이혼을 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 말을 듣고도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